다음은 마지막으로 가비스타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홍보 과제는 농식품 안전 먹거리 활성화 방안입니다. 퍼포먼스가 있어서 준비를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시고 제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과제를 발표하기 앞서서 인트로 드라마로서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과제가 본 발표가 아닙니다.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준비가 네, 안녕하십니까. 이 팀, 가비스타 팀의 발표를 맡은 박종우입니다. 이렇게 액션 러닝의 설렘을 통해서 시작한 이래 대단원의 막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저희 농림산 검역검사본부가 농수산식품의 검역검사 일원화를 통해서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 통합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어차피 농식품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힘써온 일에 홍보에 대해서, 농식품 홍보, 안전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농식품 안심 먹거리 홍보 활성화 방안, 또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 국민과 소통하는 그러한 컨텐츠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팀의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인트로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국민소통 홍보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야, 안 돼.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됐어. 홍보는 간단해. 비율을 별명을 찍어가지고 각식을 탁탁 뿌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애들은 각식을 또 요래저래 뿌리겠다고 다 먹성을 하겠지. 그럼 또 걔네들은 국민들에게 막 요래저래 뿌리겠지. 그럼 되는 거야. 그러면 충분해. 됐어. 이 정도면 안 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결국 실험부 정보나 쇠 말단부서에 홍보를 사치하고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국민한테 하는 홍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두고 지금부터 내 통제에 따른다. 일단 정부의 모든 픽 서비스를 보완한다.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전 국민들에게 홍보물들을 나눠주도록 한다. 실시!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요즘 시간만 벌겠지. 되겠다 이거. 전문가 불러야 돼 이거. 홍보 전문가다.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홍보 전문가입니다. 통계하려면 우리나라 경제지수가 40대, 50대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이 TV와 신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하면 됩니다. 마치 학당투한테 팍팍. 그러나 비록 일방적이고 이게 막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쪽을 방법으로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참말로 놀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네. 이게 무슨 열정이 홍보를 했잖아. 국민들 얘들은 진짜 주부들끼리 얘기하면서 국민들 보고 같은 사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어이? 국민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양방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 수행하였으며 이런 과정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홍보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배경과 경제산업적 배경, 또 그리고 제도적인 배경, 여러 다양한 그런 배경들이 있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 그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여서 거기에 따라서 삼성경제연구소의 그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에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GDP 27%, 약 연간 300조 원이나 엄청난 비용을 사회 갈등 비용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비근한 사례로 2008년 광우병 때에는 3조 6천억 원이나 엄청난 사회 갈등 비용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서 안전하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에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저희가 불식시키고자 홍보에 대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특히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농식품 안심먹거리 홍보 강화에 대한 지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비롯되는 그런 농식품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통하여서 소비자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근한 사례로 최근에 있었던 이슈화된 여러 가지 식품 안전 사고들은 국민과 정부 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며 최근에 미국의 BSD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팀원인 저기 계신 우리 김승혜 선생님이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 조사단으로 파견돼서 액션적인 과정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도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카란츠 스타인밀러라는 물리학자의 철학자가 그의 정서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신뢰 회복이며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관계 통계 자료나 참고 문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하였으며 소비자를 위한 설문조사와 이를 통한 통계 분석, 이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안심먹거리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 홍보 현황기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헌조사에 따르면 식품 안전 정보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반면에 만족도는 상당히 낮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낮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대정부의 그런 대책을 봤을 때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할지라도 그에는 못 미치는 그런 애석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식품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SNS 활용 제보 부분에서 범정부 3위 입상하는 그런 홍보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를 포함해서 생산자, 소비자 단체, 그리고 식품업계, 학계, 언론과 육자 간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일관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위험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사전 예방관리 체계도 구축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참여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홍보 문제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우리가 해보았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세 가지로 압축하였습니다. 과학적인 위험평가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소비자 간 정부 간의 소통의 통로가 부재하였고 정부의 소비자의 홍보 전략을 효율적인 어떤 홍보 방법에 대해 사실상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소비자 의식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언론 매체를 신뢰하였고 또 소비자 단체를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나 농식품 안전정보가 안심정보가 주어진다면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매체는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의외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으로 포함됐을 때 거기에 포함되길 바라는 정보는 여전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생산 정보, 판매 정보, 또 먹거리에 대한 불안 요소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은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또 현장의 목소리를 또 듣고자 현장에 나가서 마케팅을 하였는데요. 거기서도 안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장 신뢰한 것은 정부나 언론이 아닌 소비자 단체를 신뢰하였으며 또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폰이 우세에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현장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부산 안양중앙시장에서 다포팀과 상인회장의 인터뷰를 통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전문가 그룹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광고 홍보 전문가 또한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가불차게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동거리에서
나가서 길거리에서 바토킹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킨텍스에서 있었던 대한민국 식품대회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Q&A로 질문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최근에 이주가 있는 여수 세계 박람회 현장에서 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대견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을 위해서 이번 여수 박람회까지 왔습니다. 다비스타 화이팅! 시작! 다비스타 화이팅!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과제를 또 의견들을 송치할 수 있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각계각층의 여러분의 의견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송치하였으며 어느 곳까지라도 다 달려가서 의견을 송치하였습니다. 액션러닝 정 과정 중에서 있었던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농식품부의 멘토를 만나고 또 안현중앙기자 그리고 소비자단체 협의회 명동의 가토팀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소비자원의 전문가의 의견을 송치하였고 그리고 광고 전문가의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한 심포지엄 참석 또 그리고 아피스 또 그리고 남동시 등의 광고 홍보 업체를 방문했고 여수 세계 박람회를 방문하는 등 현장에 어느 곳인지 달려가서 우리가 과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홍보 활성화 방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라는 과제는 워낙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4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불성설이겠지만 일단 추격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 시대의 정부의 홍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대중과 공유하는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품 위의 요소별로 과학적인 인명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와의 소통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모든 4가지가 결국에는 국민과 소통하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제고하고 스마트 시대에 알맞는 효율적인 홍보를 하고자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게 이르렀습니다. 홍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하루 일과 중에 정말 많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 고객 관리를 위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SNS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저희가 최근에 스마트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저희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현재 SNS는 소셜미디어 활용뿐만 아니라 소셜 커머스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2,500만 명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유소년층과 또한 중장년층, 심지어는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의 그런 사용자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고 또한 모바일 트래픽이라든가 또 주파수 소요라든가 모바일 환경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속적으로 모바일을 통한 홍보는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의 홍보 현황입니다. 애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농식품부는 SNS 홍보에 일찍부터 뛰어들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정부 SNS 분야 3위 입상하는 그런 표본을 얻었습니다. 자, 농식품부가 개발한 아피스가 함께 개발한 그런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정부가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정보를 그냥 주는 그런 단계밖에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정부 기관들도 앞장서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억 원씩 들여서 만든 이 공공기관 애플리케이션가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부가 만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일반적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홍보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서 정말 소비자가 참여하고 양방향이 소통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홍보, 뿌듯한 밥상이라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말대로 가장 식품다운 그러한 밥상이며 이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안심 먹거리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속적으로 뻔한 요소들을 주어서 무료 게임과 소리 패딩을 가미하기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뿌듯한 밥상은 일단은 동시에 많은 이에게 홍보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안심농축산물에 대한 실시간 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신문고들과 연계하여서 편리하고 친근한 민원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금 찾아오기 어려운 정보를 웹 서비스 위주의 정보에서 앱 서비스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모든 농림수산 기관들이 참여할 때에 보다 손심 정책 홍보로서 친근하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농식품 국가 인증 통합 어플, QR코드 인증 사업이라든가 농식품 안전관리 정보, 실시간 소비자 구매, 또한 국민신문과 연결 이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뚜렷한 밥상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며 또한 여기에는 일반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2D가 아니라 3D의 그런 입체적인 어떤 국민 시각의 소비자의 시각을 좀 자극할 수 있는 3D의 개념으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책을 광주에 있는 업체를 방문하였는데 국내에 유일하게 3D 기법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D를 활용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을 위한 스토리텔링으로서 친구야 밥 한 번 먹자. 안심 먹거리 제공의 밥상이 아니라 이야기가 있는 밥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또한 농수축산물 실물 위주의 경품을 통해서 소비 촉진 홍보 효과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의 소비자 층이 되는 청소년들과 어린이층을 반영하기 위해서 무료 게임, 밥상머리, 찰놀이 역전이라는 그러한 게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농장에서부터 밥상에 이르는 모든 안전성에 대한 그런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퀴즈 형식을 통하여서 관심도를 이끌어낼 것이며 또한 아주 친근감 있는 캐릭터를 활용하여서 어떤 지속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앱, 뿌듯한 밥상. 정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홍보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리 좋은 홍보라고 해도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앱 개발 비용은 단순한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퀴즈라든가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그러나 농식품부 예산이 약 47억일 것을 감안했을 때 1억 5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홍보 예산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수용료로 만드는 홍보물의 예산까지 포함되는 엄청난 홍보 예산이겠지만 그 중에서 약 3.14%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뿌듯한 밥상이 갖는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방향 소통 홍보를 위한 대국민 신뢰도 형상,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양방향 홍보, 뻔한 콘텐츠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친근한 이미지 제공, 또 정보 소비자 간의 소통의 통로 제공으로 민원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뿌듯한 밥상을 통해서 농어민에게도 뿌듯함, 정부에게도 뿌듯함, 소비자들에게도 뿌듯함을 줌으로써 농식품 안심 먹거리 정책 홍보의 대표 브랜드로서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는 전공이 아닌 어려운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답은 현장에 있었으며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정말 파악할 때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야. 수고하셨습니다.